물건과 사람을 이동시키는 가장 놀라운 기술은 순간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까운 미래에 텔레포트 기계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도로와 공중에서 자동 조종 장치와 함께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탈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진공열차를 타고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단 몇 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이러한 차량의 작동 원리는 동일해요. 자동차에는 카메라와 센서, 고정밀 지도, 도로 상황을 스캔하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공통 시스템은 이러한 기계를 통합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위치를 알고 있어 사고나 교통체증을 예방할 수 있죠. 물론 오늘날 자동 조종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죠. 하지만 지구상의 모든 차량이 공통 인공지능으로 통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은 교통체증을 영원히 잊을 거예요. 컴퓨터가 위험한 상황을 예측하고 예방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다면 도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개발자들은 승객 엔터테인먼트에 집중할 거예요. 자동차는 여행의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정오에 정확히 도착해야 한다고요? 좋아요. 자동차가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거나 높일 수 있어요. 진정한 전자비서로 변하겠죠. 음성 제어를 통해 회의를 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영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미니 영화관, 게임 콘솔 또는 미니 냉장고가 있어요. 운전자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고급 인공지능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문제도 있을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운전의 과도한 정확성입니다. 과학자들과 개발자들은 기계를 인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번잡한 거리를 따라 운전하다가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죠. 자동차의 내부 시스템은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그 사람이 도로에 발을 디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컴퓨터의 유일한 반응은 차를 세우는 거예요. 차가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다른 차가 그 뒤에 멈췄어요. 첫 번째 차량이 위험한 상황과 교통체증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길을 건너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기 서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회사의 개발자는 자동차에 음성을 장착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경적을 울리는 법을 가르쳤죠.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차량은 화난 운전자처럼 경적을 누를 거예요. 하지만 새가 날아서 지나가도 차가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적 신호는 우리를 구할 수 없어요. 한편으로 인적 요인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상황을 훨씬 더 잘 분석하고 올바른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죠. 자동 조종 장치를 사용하는 기계가 길가에서 히치하이킹하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 멈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급히 그곳을 떠나야 하거나 뱀에 물려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잖아요. 컴퓨터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친절한 사람은 차를 세우고 도움을 베풀겠죠. 세상에 교통체증이 없어지더라도 사람들은 도로 위든 공중이든 더 많은 것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많은 엔지니어들은 자율비행 택시와 버스가 미래의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력 동력 비행은 먼 미래에 나타날 거예요. 이러한 기계는 헬리콥터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자동 조종 장치가 장착된 세련된 소형 헬리콥터가 될 거예요. 우버나 다른 회사들이 이러한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니 아마 곧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행사에 늦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앱을 열고 가장 가까운 헬리콥터를 예약해요. 다음으로 많은 항공기가 주차되어 있는 옥상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파일럿이 목적지에 맞는 주차장으로 안내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위치에 빠르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특정 기차역에 도착해서 날개가 달린 대형 버스에 탑승합니다. 버스는 이륙해서 긴 경로를 따라 여러분과 다른 승객들을 다른 도시로 데려다 주죠. 이 거대한 버스가 여러분을 우주로 데려다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에도 프로펠러가 장착될 거예요. 이미 한 명의 승객을 위해 설계된 호버바이크가 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작은 장치에 앉아요. 2025년에는 이러한 자전거를 5만 달러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호버바이크는 비행 자동차와 달리 높은 높이로 이륙하거나 고속으로 가속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미래에는 이 기술도 발전하겠죠. 에어택시와 자동조종 자동차는 공중이나 평탄한 도로에서만 작동합니다. 하지만 산악지형이나 늪지대가 있는 지역을 건너야 한다면 어떨까요?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오프로드 지역을 위해 가장 멋진 SUV를 개발했습니다. 바퀴 대신 다리가 달려 있어요. 이 보행 차량은 어려운 구간을 최대한 편안하게 통과합니다. 각 다리에는 무릎이 있고 구부릴 수 있어요. 높은 언덕이나 화산 정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곧 상점이 여러분 쪽으로 올 거니까 쇼핑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도요타는 이미 어떤 상품이든 매장으로 바꿀 수 있는 특이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옷, 식료품, 장난감, 보석 등 무엇이든지요. 이러한 차량은 배달 서비스를 개선하고 여행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편안함을 제공할 거예요. 하지만 미래에 등장할 가장 놀라운 기술은 하이퍼루프입니다. 하이퍼루프는 공기역학 쿠션 위를 달리는 기차예요. 진공관 안에서 시속 1200km의 속도로 달리는 캡슐을 상상해보세요. 내부는 우주선 캡슐과 비슷합니다.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세요. 지금 여러분은 음속을 초과하는 속도로 가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객실 안에서는 이 속도를 느끼지 못하죠. 옆에서 이 열차를 보면 눈 깜빡이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차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에어하키 아시죠? 경기장 곳곳에 있는 작은 구멍이 얇은 공기층을 방출하기 때문에 턱이 경기장 전체를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턱은 경기장 자체에 닿지 않아요. 공중부양을 하죠. 마찰이 없기 때문에 경기장 주변으로만 이동합니다. 하이퍼루프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해요. 하지만 공기는 튜브가 아닌 캡슐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캡슐의 벽과 터널 사이에 작은 거리가 나타나요. 그리고 전기 모터의 도움으로 열차가 움직이죠. 마찰력은 알아냈지만 공기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주 빠른 속도에서 공기가 매우 조밀하면 큰 물체는 빠르게 움직일 수 없어요. 말 그대로 공중에 충돌하기 때문에 속도가 제한됩니다. 일반 비행기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공기 밀도가 훨씬 낮은 고도에서 비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루프는 파이프 내부에서 움직입니다. 이 파이프에서 공기를 펌핑하는 특수 장비는 이 경로의 특정 구간에서 작동해요. 하지만 완전한 진공 상태를 만들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공기는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열차의 전두부에 있는 특수 팬이 캡슐 아래로 들어오는 모든 공기를 이동시킵니다. 진공열차의 움직이는 공합 우편물의 작업과 유사해요. 소포가 건물에 설치된 파이프를 통과하는 경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포는 공기 압축 덕분에 파이프를 통해 이동하죠. 하이퍼루프는 파이프 지붕에 설치된 태양 전지판을 사용해서 작동할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오랫동안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왔지만 개발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튜브와 캡슐 사이의 공기 간격은 항상 동일해야 해요. 파이프에 금이 가거나 부딪히거나 돌이 있으면 전체 구조가 파괴될 수 있죠. 만약 어딘가에서 작은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이 기술을 개발한다면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단 몇 분 만에 이동할 수 있을 거예요.